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날씨 많이 추우시죠? 몸도 추우시고 마음도 추우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활을 따뜻한 봄으로 좀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도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자, 카메라 2번 볼까요? 뿅.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았고요. 한 5일 동안 지수만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오늘은 그나마 상승하고 하이닉스가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분산이 가면서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전선적인 시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 주 동안 저번 주 동안 삼성전자는 계속 묻지마 매수로 계속 올라갔었고 2차 전지는 조정됐다가도 올라가고 조정됐다가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차 전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도 제가 다 준비해왔으니까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혀가 좀 짧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빨을 좀 임플란트 씌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AI 생성기를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CCU 해가지고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뿅, 뿅. 이거 왜 안 눌러지냐? 아, 밑에 누르면 된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은 좀 전체적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와, 이번 주 오늘입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있고 관세 판결이 있습니다. 즉 고용지표하고 관세 판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좀 좋을 수가 있는데 고용은 적당히 나쁜 게 최고고요. 적당히 나쁜 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일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미 증시하고 한국 증시한테 어떤 영향이 올지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좀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 큰 변동성에서도 결국 부합시성 해소로 기대감에 또 관세 부분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시성이냐 아니면 기대감으로 또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언론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얘기만 계속하고 와, 관세 판결에 따라 가지고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건 얘기가 없어요. 막 주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좀 객관적인 시선 부분으로 오늘 이 방송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착착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고용지표하고 관세 판결 이 부분이 2차 전지한테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그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고용지표는 뭐 금리 인하만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투심은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가 이 관세 판결에 따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강경한 방어를 한다고 하면 또 시장에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재밌게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에 삼성을 13만 7천 원에 그냥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번 방송을 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밑밥을 좀 던지지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들 저는 삼성전자 14만 원 가도 15만 원 가도 16만 원 가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그동안 7월 달부터 145% 정도의 상승으로 여러분들하고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근거하고 데이터를 맨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다가 이제 제가 삼성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니까 갑자기 묻지마 매수가 터집니다. 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만약에 5만 8천 원, 5만 7천 원 때도 언론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삼성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닉스만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근데 보십시오. 삼성은 4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13만 9천 원까지, 14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삼성에 대해서 13만 7천 원에 제가 종료한 이유는 왜 종료했을까요, 여러분들? 뭐 삼성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 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면 삼성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왜 얘들 전문가는 삼성은 거기서 최저부터 최고가까지 이렇게 반송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매번 할 때마다 이 삼성의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얘들은 이 삼성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는 15만 원, 16만 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지금 우리한테는 15만 원, 16만 원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기서 AI 수요 들어가고 B, 업황 사이클의 변고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즉,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천만적인 자금이 실제 매출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AI 수익성 회의론이 부각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핵심인 HBM의 서버 DM의 수요가 급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장이 뭐냐면은 여기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과연 AI 반도체 애들이 수익성이 연결이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장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고 하면은 바로 하락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물론 AI는 수요는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종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업황 사이클의 변고점이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26년도 하반기나 27년도 공급 과잉 단계에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은 주가는 미리 기대감, 우려감에 움직이기에 최소 5달에서 6달 전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방송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어떤 단계 이 부분이 지나가면은 주가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HBM3, HBM3 10이다, HBM4, HBM4E 이 부분이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한테 들어가는 만큼 이들은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그리고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 그리고 테슬라에서 만든 그록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매출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2달 전, 3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주가는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는 한순간에 갑자기 3만 원, 4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추후에도 반영이 되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도 되고 환율도 떨어지면은 삼성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막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기술적 반등인 것뿐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만큼 하회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삼성에 대해서 방송을 종료했다고 해가지고 삼성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종목 숫자들이 똑같이 움직이려면 반도체 두톱인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또 다 준비해 왔어요. 자,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26년도 영업이익을 100조 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분기 실적이 이 기대에 조금이라도 밑도는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즉 100조 원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거기 만약에 4분기 잠정 합계가 이번에 20조 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확정 실적이 19조 5천억이 나왔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어닝 미스죠. 아무리 삼성이 매출액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대감에 오는 거고 확신이 또 의심으로 바뀌었을 때는 하락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은 13만 7천 원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15만 원, 16만 원 가봤자 저한테 의미 없습니다. 4만 8천 원에서 5만 8천 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13만 7천까지 끝냈는데 저한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요만큼 반도체 삼성을 1년 동안 방송해가지고 요만큼 올라갔다. 여러분하고 힘들 때 같이 해가지고 요만큼 올라갔다.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집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윗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다 주가는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할 때 돈을 꾸역꾸역 올릴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조금만 하락성이 생긴다고 하면은 또 빠질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에 대해서 종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GPU 개발이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누가 봐도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은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숫자, 실적 부분으로도 올릴 수는 있겠지만 테마성으로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성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예전에 딥시큰처럼 GPU 또 여러 가지 알리바바나 화웨이나 바이두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면은 미 반도체들 포함해가지고 반도체주들은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미 반도체가 무너지는 거지. 한국의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실적 매출이 좋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시장의 심리상이 바뀌어가지고 과연 중국이 GPU가 나오면은 향후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에서 나오는 GPU들이 중국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향후 삼성의 매출액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또 심리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한테 단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규제망을 또 피하면서 기술적 우위로 이 기술적 부분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도 관건이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삼성은 매수? 저는 매수 안 합니다. 저는 삼성은 이제 안 할 겁니다. 요 정도면 충분히 했죠. 저는 이제 2차 전지로 집중할 겁니다. 2차 전지로 집중할 거예요. 자, 최근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잘 버텼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락한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2차 전지 대신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던 거죠. 저번 주였습니다. 내가 어디하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방송국에서 NNF에 대해서 엄청나게 NNF 조사해봐야 합니다. 테슬라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NNF 공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존모산다면서 가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주식방송 보면은 시청자가 NNF 제가 13만 원에 매수했는데 NNF가 이번에 그 계약 부분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 보셨어요? 부채 보셨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전문가들은. 안 그렇습니까? 원래는 주가하는 게 부채가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반등이 되는 게 주가거든요. 그렇죠? 참 답답했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NNF 이번 주에 17% 정도 상승했어요. 남들이 다 아니다 할 때 역발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17% 상승했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200% 정도 상승했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자랑 안 합니다. 왜? 그 이상 더 하면은 그때 자랑하려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2차 전지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성장주하는 타이틀은 AI 섹터에 내주면서 수급이 약해진 측면이 컸어요. 이번 주 2차 전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라인 쪽 부톱, 우량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중소형주들, 반도체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또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리, 전력 반도체 이런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 몇몇만 움직이고 한미 반도체나 DI나 뭐 삼성의 HBM 라인들 걔네들만 움직이고 오히려 시점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중소형주들이 무너졌어요. 왜? 시점 발표하기 전에 삼성의 계열사들 즉 삼성한테 곤정을 주는 뭐 DI나 테크이나 두산테슬라나 얘네들은 기대감에 다 상승했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후부터 비시 되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뭐냐?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들이 다 가고 있다. 뭐야? 부동산 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 야인 쪽으로만 수급이 간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도체에서 수급을 빼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반도체에서 수급을 빼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자, 탐정명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시장은 지수 상관없이 하락 종목이 최근도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2차 전지에서 이 얘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얘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은 소수의 에이스만 점수를 내는 K자형 쏘님 장세의 부분은 계속 섹터가 우량주가 바뀌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4,500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상법 개정, 거기서 수혜되는 증권주, 보험주, PBR, 지주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번갈아가면서 그중에 일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걔네들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가지고 소수의 에이스만 점수를 내는 K자형 쏘님 장세로 우량주들이 코스피를 올린 것뿐입니다. 근데 지수는 우량주 몇 개가 지수 견인을 하고 나머지 대다수 종목은 소외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지수가 0.54%까지 상승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은 139개, 하락 종목은 700개나 나왔어요. 와, 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감상 코스피 지수가 2% 정도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락 종목 보면은. 제 감상은 코스피가 2% 정도 빠진 줄 알았는데 코스피는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700개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2차 전지, 왜 2차 전지는 우량주만 올라갈까요? 중소형주도 안 올라가고? 아니 왜 방산 같은 경우는 우량주들만 올라갈까요? 중소형주도 안 올라가고? 아니 왜 조선업도 옛날처럼 다 안 올라가고 일부 우량주만 왜 올라갈까요? 아니 왜 하나그룹왜 우량주만 올라가고 나머지 그와 연관된 모멘텀 조선 방산만 올라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거 얘기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대형주 거 수급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통신망에 계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에 또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은 중소형주들을 올리는 방법은 금리 인하가 있어야 합니다. 중소형주들의 생존줄,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고 외부 조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줘야겠죠. 중소형주들은.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중소형 기업들의 순이익이 개선이 되고요. 22년도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경우 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줄고 재무에 대해서 건전성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관세 리스크 해소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판결이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공급망 부담에 대한 경감에 대해서 트럼프식의 보편적 관세 정책이 법적 판결이나 정치적 합의로 인해 무력화가 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어차피 중소형주들이 보세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채 비율이 높고 외부 조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미국으로 보낼 때 관세 비용을 내는 거야. 관세 비용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을 올리려면은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판결이 패배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번하고 2번도 중요하지만 2번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조 원가의 하락이 나올 거예요. 관세가 패배가 되면은. 왜?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중소형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즉각적으로 감소가 될 거고 수출 경제력 회복은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만드는 걸 수출을 시킨다. 근데 수출을 시키는데 거기서 관세가 세금에 붙으니까 단가가 높다. 그럼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못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 부품사, 자동차, 기계 등이 관세 우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중소형주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번으로 넘어가면요. 이 1번, 2번이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면은 순환의 장세로 바뀔 거예요. 24년도에서 25년도는 AI 반도체와 대형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죠? 대형주의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덜 올랐으면 하는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도 눈을 돌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소수의 우등생이 반 전체 점수를 올리는 상황이고 하지만 나머지 80%의 종목은 소외된 시장 폭이 매우 좁은 장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못 올라가는 거고 개인들은 보유 종목의 상승 영역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종목 중소형주 예를 들어서 에코그룹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보다 예전에 에코프로 머티니언즈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에코프로 머티니언즈는 더 안 올라가잖아요. 에코프로 아니면 에코프로 BM만 올라가잖아요. 에코그룹 중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이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왔는데 뭐야? 오히려 주가가 하락되거나 주가가 조금 0.80, 0.20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들이 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외될 필요가 없고요. 소외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지수는 껍데기뿐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부장인데 2차 전지는 왜 그런가? 부장인데 내 종목은 왜 그런가? 코스피 지수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지금 되게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해도 하락점이 더 많은 거면 그거는 폭락장인 거예요. 상승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하고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전지 비교해서 중소형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판결 부분이 패소될 가능성이 80%라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 B가 있습니다. 상원 관세 부분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연방 법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 관세가 패소가 된다고 하면 이 관세로 번들인 돈은 또 다시 토해내야죠. 그리고 그걸 기업들한테 줘야겠죠. 그게 134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주겠습니까? 안 주죠. 저는 안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 무역 확장법 232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플랜 B로 꺼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금리 인하는 어차피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이 무역 확장법 통해서 2차 전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세 판결이 패배가 되면 수출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또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은 관세가 판결이 되면 수출에 대한 부합시성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관세 때문에 미국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는 공포에 억눌려 있던 수출형 중소기업, 배터리나 우유나 자동차 부품이나 소형 가전 등의 주가가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리고 코스닥 쪽에 뭐가 있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있죠. 코스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몰려있는 거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쇼 커버링이 저는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바이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우려로 인해서 공매도가 물렸던 중소형주들 쪽에 쇼 커버링, 빌린 주식을 갖기 위한 매수, 이 쇼 커버링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수 탄력을 받고 선정주로 분산이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판결이 좀 패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이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소형주들이 미국에 수출을 보냈대. 그동안 100원짜리 물건을 보내면 110원짜리 10% 관세해가지고 보냈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 중소형주도 올라가고요. 이 무역화투법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트럼프의 플랜 B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명분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고유의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비한 가장 강력한 플랜 B 우회 이 부분으로 중소형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을 바로 안 보내고 캐나다나 캐나다 쪽에 공장이 있다고 하면은 캐나다 쪽을 통해 가지고 우회로 미국한테 물품을 보내면은 그게 관세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232조가 정말 강력한 부분이 뭐냐면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이 즉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역화천법 232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내놓는 건데 이 플랜 B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만드는 기간도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저는 최고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무역화천법 232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을 제한시키고 고유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부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자, 단점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공장을 보내던 기업들은 232조 관세로 인해 원가 경제력이 크게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전 세계 덤핑으로 가격을 떨어뜨린 중국 기업들이 232조 무역화천법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크게 타깃을 본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급만 주도권은 이미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LG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1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진 LG엔솔, SK-1, 삼성 SDI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안방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무역화천법 232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가 들어간 제품은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의 보복 관세를 맞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관세가 폐지되면 중국의 관세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무역화천법 232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은 어차피 강력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에 배터리는 반사이고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는 탈중국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탈중국망은 이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체 공급망을 한국은 끌어당겨서 올 수가 있고 중국이 빠진 시장을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배터리가 부각되면서 그중 2차 전지 우량주 에코그룹, NNF, 삼성 SDI, LG엔솔, 포스코 그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BBB 법안이 7월에 통과될 때 FEOC, AMPC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진 거고요. 그동안 배터리 애들이 계약도 하고 탈중국망이 하는 부분은 주가를 올렸죠.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탕이 되고 ESS가 모멘텀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좋아되는 거예요. 1번, 2번이 조화가 돼야 돼요. 2차 전지한테. 1번은 금리 인하는 차츰 진행되면 기대감이 형성되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자 보조금이 폐지된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어느 정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금리 인하가 형성이 돼야 하고 2번이 변수이긴 하지만 2번은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서로 엇갈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자동차나 배터리나. 근데 이번 주 현대차 그룹들이 좀 시세를 담당을 했는데 만약에 이 무역화천법이 2번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국가 안보를 세운다고 하면은 수입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부품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부품이 많아요. 배터리는 중국 부분하고 우리가 싸우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 자동차는 또 약합니다. 내연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한테 적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에 부품이 많기 때문에 무역화천법으로 232조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건다고 하면 자동차주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 뭐 현대차 또 올라가니까 신고가 갱신 또 올라갈 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 무역파전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내놓는다고 하면은 현대차에 있는 부품수들이 또 부품 종목들 뭐 구형테크나 아남테크나 이런 애들이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최근에 로봇 라인으로 해가지고 올라갔고 엔비디아하고 자율주행 부분은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차 우량주는 괜찮아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느 정도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 1번, 2번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중소형주들하고 우량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방법이 1번, 2번이고 여기서 2번,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2차 전지한테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먼저 시장 환경을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2차 전지에 더 깊숙이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대로 계속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리튬은 올라가는데 왜 2차 전지 상승하네? 아니, 리튬이 지금 140 위안까지 올라갔는데 왜 상승 안 하는 거야? 꺼진 무도 다시 보십시오. 꺼진 무도 다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EV 전기 자동차가 떨어지니까 2차 전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EV로 빠졌다고 하면 소비자 보조금 폐지될 때 그때부터 빠지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죠? 최근 LG엔서 포드와의 계약도 종료가 됐고 NNF가 테슬라와의 내재화 10회의 계약 종료, 포스코 퓨처 및 GM과의 12조 원에서 2조 원 매출. 이 부분은 공매도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노이즈 구간에서 그냥 빠진 것뿐. 전 아무 이상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튬은 올라가는데 왜 2차 전지 상승 안 할까? 야,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거였으면 다 도보였지. 2차 전지 하는 분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느 날은 리튬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또 시장의 심리가 2차 전지한테 어느 쪽으로 집중이 돼 있냐. EV로 집중이 돼 있잖아요. 최근에 얘네들이 나오면서.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참 웃깁니다.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LG엔솔이 포드하고 계약 일부 종료한 거는 불필요한 걸로 정리해버린 거고 NNF하고 테슬라 내재화 10회는 테슬라 자기네들이 기술력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테슬라가 기술이 실패가 돼가지고 NNF가 샘플 비용만 900만 원 한 거고 포스코 퓨처면 GM이 자율주행 부분이 없다 보니까 테슬라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계약을 일부 종료한 거고 왜 이게 악재입니까? 불필요한 부분들 다 정리하는 건데 2차 전지들이 그건 악재가 아니죠.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자, LG엔솔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왔고 마이너스가 근데 AMPC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제외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LG엔솔은 오늘 주가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았습니다. 왜? 전기차 부분은 이미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자, 최근 LG엔솔 전기차 배터리용은 EV, ESS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LG엔솔의 수주 잔고가 지금 EV하고 ESS를 통하면은 합치면 시장에서는 400에서 500조가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지금 수주 잔고가 실적이 안 찍히고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공장을 가동을 시켜야 그 금액이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LG엔솔이 사실 이번 년도에도 몸통 형식으로 2차 전지 다 올릴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최고의 사양은 NNF지만 NNF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지만 LG엔솔이 몸통이 움직이면 중소형주들이 다 움직이죠. 왜? 삼성이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두산 테스나나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간 것처럼 LG엔솔이 간략하게 움직여줘야 2차 전지도 원통형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애들이 반등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저는 LG엔솔이 주가가 더 반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물론 공격수는 NNF고 미드피드는 에코그룹하고 포스코 퓨처이지만 이 몸통 역시 중요하죠. 자, 그럼 이 수주 잔고가 EV하고 ESS로 지금 400에서 500조가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다음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주가 상승 가능성을 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 어떤 쪽하고 수주 잔고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고객사 중 하나고요. 기존 이하나 70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고 차세대 4680 배터리의 역시 주요 공급처로 꼽힙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벤츠 25년도에만 수조 원이 규모의 계약이 된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차세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는 150GWh 이상 공급하기 하는 등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테슬라하고 벤츠하고 계약한 부분이 수주가 EV용이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GM도 있습니다. 합작법인인 어티엄 세저를 통해서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수주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GM이. 왜? GM이 다른 데 쪽에 북미 쪽하고 공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GM을 통해 가지고 북미 시장이 원통형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현대차 그룹, 여기에 제가 좀 뺐는데 니비안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합정 공장 및 북미 협력을 통해서 물량은 확보가 될 겁니다. 이 원통형, 지금 배터리가 NFP, 하이니케,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죠. 근데 여기서 더 넓게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자동차가 싸게 나오고 최저가로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하면은 에너지密도가 높은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북미와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주요 수주처 4680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하고 미 우주선 부분까지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S 쪽으로도 볼게요. ESS 쪽으로도 북미 전력망 업체, 미국 내 대규모 전력망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체들과 대규모 NFP, ESS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ESS용, LG 엔솔이 테슬라의 ESS 메가팩트 등용 NFP 배터리로 대규모 수주도 됐고요. 유럽의 PGE, 포란드 최대 전력 기업인 PGE와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시장의 점유율도 높이고 있어요. 즉, 원통형 4680은 3,000km 이상의 잔고를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NFP 배터리는 ESS 및 보급형 EV용으로 급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이 전기자동차가 조금만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대라도 더 팔렸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다 EV가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EV로 반등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테슬라 쪽에서 사업 재편이 있습니다.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NC05 가장 기본이 되는 워크호스 주역 셀 비용 절감에 최적화가 되면서 로보택시하고 사이버 트럭이 세미 트럭에 탑재가 됩니다. NC05 하는 거는. 즉 이것도 배터리 하는 거죠. 이 배터리에 4680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로보택시하고 사이버 트럭이 최저가도 나온다는 겁니다. 최저가에 대한 전기차 부분이 나온다는 거고, NC20, NC05보다는 에너지密도를 높인 고성능 셀, 이 도입 가능성 부분은 전기 서버나 사이버 트럭을 어느 정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가격을 싸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서 NC30, 실리콘 응급제 도입 시작이고 충전 속도 및 효율 대폭 개선.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담당해 줄 겁니다. NC30. 그리고 여기서 NC50, 최첨단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고출력 및 고에너지密도로 특화가 될 겁니다. 여기에 NF의 NFP, 하이니케 양극재를 LG 엔솔이 토스를 받는 거예요. 토스를 받아가지고 4680 원통형 배터리 부분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 지금 공장 많이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가동시켜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있고, 이 NF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 두 기업을 잡은 회사입니다. 즉 양대 거인을 모두 잡은 시속형 전략가라는 거죠. NF는. 그럼 여기서 LG 엔솔 편중에는 약점은 있지만, LG 엔솔한테 보내고 LG 엔솔이 또 테슬라한테 보내는 편중에는 약점은 있지만, 이 LG 엔솔 쪽하고 NF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LG 엔솔이 양산되는 4680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NF가 공급이 되고, 테슬라의 직수주 조정은 아쉽지만 여기서 LG 엔솔을 거쳐서 테슬라로 가는 우회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이 주요로 미는 ESS 사업에도 NNF의 양극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송경 전략가고요. LG엔솔 편중에는 약점은 있지만 LG엔솔하고 삼성 SDI의 프리미엄, BMW, 아우디 등의 NNF하고 양극재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테슬라가 주춤해도 삼성 SDI 향 물량이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NC05, NC20, NC30, NC50 이 부분에 K 배터리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로 저가형 자동차도 계속 나오고 26년도에 새롭게 출시되는 사업 부분이기도 하고요. 얘네가 우주선, 드론, 휴머노이드, 모델 Y, 테슬라의 사이버트로 4680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고요. 여기서 원가 조절, 이 원가 조절을 통해 가지고 LG엔솔하고 테슬라하고 같이 수익을 발생하면서 그 물건도 NFP하고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원통형 배터리에 필요한 하이니켈 어디서 받는다? 다 NF한테 받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막 최근에 막 NF 막 안 좋은 기사도 엄청 뜨더라고요. 뭐 NF 불성시 법인을 볼 수가 있다. NF 문제가 되고 있다. 와, 근데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NFPO, ESS 사업을 계속 평선을 하고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요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서 사이버트럭, 모델 Y, 저가형 자동차도 내놓고 우주선, 드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NFP 하이니켈이 반드시 필요하고 NFP가 필요합니다. 이 테슬라하고 집남은 못했어도 주요 고객사, 이 고객사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매출 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NFP 양극재 본격으로 양성이 되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 모멘텀은 장기적인 공급 지위가 유효가 되고 미국 내에서 중국산 NFP 배터리와 소재가 배제되면서 NFP 양극재가 북미 시장에 유의한 대안 중 하나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NFP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준비된 한국 기업이 어디다? NNF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막 언론도 NNF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요? 아, 그래도 우리 NNF 잘 올라갔습니다. 보기 좋게. 근데 기사들은 왜 그렇게 쓸까?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역발상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V로 인해서 배터리가 수요량이 감소된다고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EV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가 됐다고 하면 LG엔솔이 오늘 매출액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배터리가 줄어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LG엔솔이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어도 매출액이 증가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전기차 부분을 인해 가지고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중국하고 맞먹는 저가형 전기차가 대거 출시가 가능성이 있고요. 가성비 모델로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테슬라의 독주에 맞서서 완성차 업체들이 3만 달러, 약 4천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보급형 모델을 쏟아지는 해예요. 남들이 다 아니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생각하십시오. 예전만큼 전기차가 판매 안 된다고 해도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증가가 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사이버트럭도 저가형이 나오고 모델 Y도 저가형 나오고 그리고 현재 현대 기아까지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NFP 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많은 보급형 모델이 NFP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점유율이 급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부분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테슬라가 사업 재편이 시작됐고 NC05, NC20, NC30, MC50 이미 탈 중국만 양극, 음극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부분으로 어느 정도 수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극재 부분으로 진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우선향 형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EV가 아니라고 할 때 저는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해야 올라갑니다. NF는 모든 종목들도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야, 안 될 거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26년도에는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동일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고요. 즉 현재 배터리는 하반기에 원자재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2년간 하락된 배터리 부분이 전기차에 적용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 원가 조절로 인해서 최저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여러분들 아반떼 2천 몇백만 원 있고 전기차 2천 몇백만 원 있는데 뭘 살 거예요? 가격이 다운됐어도 전기차를 사시겠죠? 그렇죠? 뭐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결국엔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대기 수요는 증가가 될 겁니다. 보급형 신차 출시 가능성 26년도는 전기차가 신기해서 사는 차가 아니고 경제적이어서 사는 차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 Y가 이제 테슬라가 변경이 돼요. 26년도에 판매량의 하방을 지지할 거고 사이버캡이 뭔지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없고 그냥 편하게 가면 돼요. 그 사이버캡이 이미 26년도 4월부터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 사이버캡의 양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판매만 넘어가지고 로보택시 서비스하는 새로운 매출액을 열 수가 있고 전기차 판매량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 증가가 될 시 주가는 계속 반등이 될 겁니다. 우리가 EV로 하락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EV로 주가 반등은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이제까지 EV로 한 1주, 2주 정도만 빠지는 것뿐이지 그 전에 EV로 인해서 빠진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빠진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테트리스로 좀 갈 거고요. 테트리스로 갈 거고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용지표 관세 판결, 즉 고용은 적당히 나쁜 게 최고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면 되고 금리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70%에서 80%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에도 결국 부활시성 해소 기대감은 관세 패소 기대감, 즉 트럼프의 강경한 방안만 없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는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는 좀 빠져야 중소형주들이 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이 모든 자료를 준비했을 때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다. 단순히 상승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는 시장 환경이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이 먼저 반영이 되었고 그 바탕으로 인해서 무역화자법 232조를 통해서 중국의 반사이익으로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2차 전지, N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그 순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뭐 옛날에 90년대에 강남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아까도 내가 통신망에서 얘기했지만 90년도에 강남 아파트 다 무너질 때 압구정 아파트가 똥값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이 서울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슬라 부분하고 이 시장 환경을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하면 그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빠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I도 우리가 배터리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AI도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S로도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도 뭐 2주 동안 시원섭섭한 반등도 나왔고 하락도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눈높이가 낮은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려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상승할 게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다음 주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부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가 없이 무역화자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반사이익으로 2차 전지가 반등하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그냥 50분 금방 흘러갔네요. 50분 금방 흘러갔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만 잘 생각하시고 인지하시면 다음 주 시장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